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오른 가운데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겨울의 첫 번째 절기 입동인데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랐는데요. 내일과 모레도 아침 기온 오름세 보이며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낮 기온도 모레까지 최고 21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개가 자욱합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는 등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뜨면 안개가 걷히고 오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조금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포스코 포항제철소 유해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일문 안으로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이 들어갑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해가스가 누출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2시간 30분가량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유해학 물질이 취급되는 그 공정구역으로 그 정확한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 그제 오전 8시 50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가공 공장에선 광케이블 설치 작업 중이던 포스코 DX의 하청 노동자 4명이 누출된 유해가스를 마셔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누출된 가스는 독성이 매우 강한 불산으로 추정되는데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유독가스용 방독 마스크는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산이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칼슘 농도가 뚝 떨어지고 그냥 바로 심장지가 생깁니다. 당연히 방독 마스크 쓰는 거는 필수적인 요소고요. 포스코 DX 측은 노동자들에게 방진 마스크 등이 지급됐으며 배관이 파손되며 발생한 사고 지점의 경우 방독 마스크 착용 구간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안전장비 지급 등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스코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포항 나물릉 지역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포스코의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최고 책임자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원청인 포스코는 안전교육과 감독 책임을 포함한 모든 관리 의무를 직접 책임지고 관계기관은 유해물질 누출 시 즉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기업들은 신규 고용을 확대하기보다는 인력 유지에 무게를 둘 전망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는 기업이 3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도 현장직과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31개사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했더니 36.3%만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3분의 2는 올해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확대보다는 인력 유지 중심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직무별로는 현장직 채용 계획이 71.4%로 압도적이었고 사무직이 32.1%였습니다. 특히 응답기업 4곳 중 3곳이 신입보다는 당장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했습니다. 경력 사원 위주로 뽑을 거니까 가지고 있는 경력, 공정업체 경력이나
공정 직무에 대한 경력의 질을 보는 거죠. 신입 사원을 뽑아 자체 육성하는 전략을 택한 기업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내걸고 인력을 뽑으려 하지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좀 핸디캡이 있다 보니까 성장회사보다 기본적으로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를 선호를 하겠죠. 지역 기업들은 이런 어려운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서 인건비 보조금 지원 확대를 최우선 지원 정책으로 요청했습니다.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과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한편 대구 기업 중 나머지 3분의 2는 내년 상반기 채용 계획이 없었습니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경기 불확실성과 매출 감소 우려를 꼽았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포항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 관리를 위해 시추공 PX1의 깊이 550m와 1100m 지점에 신부 지진계 2세트가 재설치됐습니다. 이번 재설치는 2022년 5월 처음 설치된 신부 지진계가 2023년 고장으로 인양된 이후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추진된 후속 조치입니다. 신부 지진계는 오늘까지 자료 안정화 및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한편 포항시는 오는 13일 포항 촉발지진 발생 8주년을 맞아 포항 촉발지진 그리고 원점 회기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합니다. 지난 3월 경북 북부 지역 5개 시구를 불길로 뒤덮었던 초대형 산불의 실화 혐의자들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의성에서부터 안동과 청송, 영양을 지나 동해안이 있는 영덕까지 삽시간에 번진 경북 초대형 산불. 사망자만 26명, 피해 면적은 9만 9천여 헥타르에 달하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그 시작은 의성군 안개면과 안평면 두 곳에서 각각 발생한 실화 때문이었습니다. 최초 실화자로 지목된 피고인 2명에 대한 첫 재판이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렸습니다. 60대 과수원 임차인인 정모 씨는 안개면 용길이 과수원에서 영농 폐기물을 태우다 불을 낸 혐의로, 50대 성묘객 신모 씨는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다 불을 낸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최고형인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안개면 산불 실화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임에도 플라스틱과 상자, 캔 등 쓰레기를 소각했고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평면 산불 실화 혐의를 받는 신 씨에 대해서는 화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라이터를 사용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두 피고인은 수사 당시엔 혐의를 일부 부인하기도 했지만 이날 재판정에선 모두 혐의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들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피해본 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입니다. 두 실화 혐의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죽변항 수산물 축제가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간 동해안 대표 미항인 울진 죽변항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갓 잡은 방어, 오징어, 전어 등 가을이 제철인 수산물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고 수산물 즉석 경매, 수산물 해체쇼 등 다채로운 체험과 이벤트도 준비됐습니다. 울진군은 방문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농어촌 버스를 전면 무료화했으며 관광택시 요금도 60%까지 지원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법정 연이자율 20%보다 2,000배 많은 4만 %까지 이자를 붙인 불법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로 소액으로 돈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이자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못 갚으면 얼굴 사진을 유포하거나 가족 등을 해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얼굴 앞에 자필로 쓴 차용증을 들고 사진을 찍은 남성. 차용증에는 돈을 갚지 않으면 민형사 책임을 지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가족과 직장에 독촉해도 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서로 알고 지내온 20대 불법 사채업자들은 대구에서 대부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로 채무자를 모집했습니다. 월 2천만 원 정도를 텔레그램에서 개인정보를 파는 업자들에게 주고 DB를 구입해서 대출 광고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가족, 지인 연락처와 직장 정보를 받았습니다. 한 피해자는 이들에게 100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210만 원을 갚기로 했습니다. 연 이자율은 4만%로 법정 이자율 20%보다 2,000배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 사채업자들은 주로 2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일주일 뒤에 갚으라고 한 뒤 연 2만%에서 4만%의 이자를 붙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3년 넘게 1,100여 명에게 122억 원을 빌려주고 28억 원을 갈취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돈을 제때 갚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미리 받아놓은 얼굴 사진에 개인정보를 팔아 돈을 빌렸다는 문구를 합성해 가족과 지인 등에 뿌렸습니다. 경찰은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신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등 21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현금 2억 5천만 원을 압수하고 외제차를 몰수하는 한편 범죄 수익 1억 6천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경찰에 적발된 불법 대부업 건수는 3,200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 늘었는데 경찰은 급증한 사금융 범죄에 대응해 특별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낙후된 어촌의 발전을 위해 공모한 2026년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경북 동해안에서는 4개 지구가 선정돼 사업비 6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울릉 저동항은 바다 산책로 등 저동 바다마당을 핵심 시설로 건설하고 민간 투자를 통해 해양 심층수 스파를 건립합니다. 포항 두호 환호 연암항, 경주 대본 영동항, 영덕 경정 1, 2, 3항은 방파제를 보강하고 도로정비 재해재난 CCTV 설치 등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경북에서는 2만 800여 명이 응시해 지난해보다 900여 명 증가합니다. 올해 수능은 도내 74개 시험장, 825개 시험실에서 시행되며 수험생 예비 소집은 시험 전날인 12일 오후 2시에 실시됩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 접수 중에 명시된 학교에서 수험표를 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수소경제의 미래를 논의하고 포항을 국가 수소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포럼이 어제 라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4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국내외 수소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해 수소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수소기술의 글로벌 트렌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됐습니다. 특히 수소 선박 안전 인증, 수소 환원 제철 실증 현황 등 포항이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는 다양한 혁신 사례가 발표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울릉군은 최태성 한국사 강사를 초청해 울릉중학교 학생 125명을 대상으로 역사 및 진로 특강을 했습니다. 최태성 강사는 쓸모있는 삶을 주제로 역사 속 인물들의 삶과 울릉도의 역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도전과 회복의 가치를 전달했습니다. 최태성 강사는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주권자라면 권리뿐 아니라 책임도 져야 한다며 울릉도 주민으로 독도를 지키고자 했던 홍순칠 대장과 33인의 독도 의용수비대처럼 진취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작은 결혼식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예비 부부 가운데 올해 혼인신고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통문화회관, 공원, 카페 등에서 예식을 올릴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부대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경북 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선거에 스님 5명이 입후보했습니다. 동화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석굴암 주지 홍관 스님, 전 능인학원 이사장 법광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광 스님, 송림사 주지 해범 스님, 대응사 현장 스님이 동화사 주지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동화사 주지 선거는 오는 14일 오후 1시 동화사 설법전에서 열리는데 동화사 재직 재적 승려에게 투표권이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의 첫 번째 절기 입동인데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랐는데요. 내일과 모레도 아침 기온 오름세 보이며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모레까지 최고 21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개가 자욱합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는 등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뜨면 안개가 걷히고 오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동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경북 동해안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7도, 구미는 오늘 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1도, 구미는 20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5도, 의성은 3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19도, 의성은 2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10도로 시작해 낮에는 19도 전망됩니다. 일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다소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